나는 모든 걸 계획했다. 75세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열어보니 30년간 키운 양아들이 제일 많은 유산을 받고 5년간 돌봐준 외국인 간병인이 아파트 세 채를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족들은 당황했죠.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했나? 누가 유언장을 조작한 거 아냐?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위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독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진범을 알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12월 황금동에서 일어난 이 기묘한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황금동의 여왕. 오늘은 서울 황금동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김복순 할머니 75세. 황금동 일대 건물 18채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온 17세 피난민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큰 부를 일궜을까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대문에서 작은 좌판을 시작했어요. 새벽 일어나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 하루 종일 팔았죠. 1968년 19세에 첫째 아들을 낳고도 등에 업고 장사를 다녔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번째 건물을 샀고 그 건물로 번 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사들였죠. 돈은 벌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물려주기는 더더욱 어렵지.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살지 않았어요. 황금동 한복판에 있는 4층 건물 전체가 할머니 댁이었거든요. 1층은 상가, 2층은 첫째 아들 민수 가족, 3층은 할머니와 간병인 마리아, 4층은 양아들 민철이 살았어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할머니 댁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30년째 이어져 온 전통이었어요. 첫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둘째 아들 민호. 그리고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막내딸 민정. 마지막으로 30년 전 고아원에서 데려온 양아들 민철까지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어제 준비한 전복죽 드실래요? 며느리 영희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안부를 확인하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드렸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남편 민수의 사업이 계속 실패하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빚이 늘어만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재산을 당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필리핀에서 온 간병인 마리아가 끓여준 한약을 드셨어요. 5년째 할머니를 돌보고 있던 마리아는 합법적인 간병인 취업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말도 능숙하고 성실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한약에는 몸에 좋은 인삼을 좀 더 넣었어요. 마리아의 한국어는 정말 완벽했어요. 사실 마리아는 필리핀에서 의사였어요. 마닐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병원에서 근무했었지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챕터 2 마지막 한약. 그런데 2024년 12월 15일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시던 할머니가 아침이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규칙적인 분이셨거든요. 3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 운동을 하셨을 정도였어요. 오전 8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자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는 침대에서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누워 계셨지만 숨을 쉬지 않고 계셨어요. 119. 빨리 119 불러요. 마리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깨웠죠. 2층에서 자고 있던 민수 부부가 허겁지겁 뛰어 올라왔고 4층의 민철도 급히 내려왔어요.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를 흔들어 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 할머니가? 민호가 급히 달려왔고 민정도 놀란 표정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언제부터 이러셨던 거예요? 영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젯밤 한약 드시고 주무시는 걸 봤는데.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할머니는 이미 운명하신 후였죠. 응급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고령이시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외상은 없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작년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80세 이상까지는 문제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도 튼튼하다고 했었어요. 물론 할머니가 2달 전부터 가끔 복통을 호소하셔서 별도로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소화기 문제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표정이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평온하게 잠들어 계신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생전 황금동 상인회 회장을 15년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가족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생각해보자.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민정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어요. 응, 알겠어. 나도 빨리 정리해야겠어. 아마 비 때문에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특히 양아들 민철은 계속 한약 냄비 주변을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신 게 이 한약이네요. 평소와 냄새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 영희가 물었어요. 글쎄요. 평소보다 더 쓴맛이 나는 것 같아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챕터 3 놀라운 유언장.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인 12월 23일 할머니가 평소 거래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복순 여사께서는 생전에 저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언장을 공개하고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40대 중반의 중년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할머니 댁 거실에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나 김복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황금동 상가 건물 6채는 양아들 민철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둘째, 아파트 3채는 간병인 마리아에게 상속한다. 이번엔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어요. 셋째,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매각하여 현금으로 환산한 후 며느리 영희, 막내딸 민정, 첫째 아들 민수, 둘째 아들 민호에게 균등 분할한다. 넷째, 이분배는 최종이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20년 넘게 극진히 모신 저보다 5년밖에 돌보지 않은 외국인이 더 많이 받는다고요? 할머니가 평소에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민정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리아는 가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셨나 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유언장 끝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만약 내 죽음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내가 숨겨둔 진실을 찾아보라. 내 방 서랍 속 일기장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자연사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정말 자연사했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챕터 4 숨겨진 진실들. 유언장의 마지막 문구가 신경 쓰인 가족들은 할머니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방은 정말 깔끔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일기장이 하나 나왔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할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각 가족에 대한 관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영희가 내 몰래 구청에 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갔다. 오늘 몰래 따라가서 확인했다. 내 건물들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 같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2024년 5월 22일 민수가 회사 동료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곧 상속받으면 사업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벌써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구나. 2024년 8월 3일 민정이가 또 8천만 원 도박빚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다. 이번이 벌써 5번째다. 민정이가 17세에 아이를 낳고 고아원에 보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다. 결혼 후에도 이 비밀을 숨기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까지 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도박에 빠진 게 아닐까? 2024년 10월 10일 마리아가 필리핀에서 의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우연히 마리아의 방에서 의과대학 졸업장을 봤다. 왜 숨기고 있는 걸까? 2024년 12월 5일 민호가 또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한다. 이번엔 2억 원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어요. 2024년 12월 10일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민정이가 17세에 낳은 아이가 바로 민철이다. 당시 미혼모가 된 민정이와 아이를 체면상 고아원에 보냈는데 죄책감에 5년 후 양아들로 데려온 것이다. 민철과 민정 모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비밀을 풀어줘야겠다. 민철이 민정이의 친아들이라고요? 30년간 고모와 조카로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어머니와 아들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평생 이 일을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일기 곳곳에 민철이와 민정이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이야?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까지 다 알고 계셨다고. 민정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챕터 5 복선의 실마리.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할머니가 남긴 메모들이 나왔어요. 한약에는 인삼, 당귀, 백출이 들어간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넣을 특별한 재료가 있다.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맛이 날 것이다. 영희가 내 의료 기록을 몰래 복사해 갔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서 뭔가를 알아보는 것 같다. 내 생명보험 관련된 일일까? 민정이의 도박빚 독촉 전화가 집에까지 온다.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큰일 난다는 협박도 있었다. 민정이가 절박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할머니가 사망 전날인 12월 14일에 작성한 마지막 메모였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나의 마지막 게임이 시작된다. 내가 죽은 후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모든 걸 계획했다. 민철이와 민정이에게는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 내가 비밀리에 받은 진단서 결과 이미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게임이라고요?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요? 한편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함께 의논해서 부검을 요청했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메모를 남기셨어요. 뭔가 이상해요. 민철이 경찰서에 신고했죠.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위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기 췌장암도 발견되었어요. 검출된 독성 물질의 이름은 디기탈리스. 강심제로 쓰이는 성분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독이었어요. 챕터 6 진실을 향해. 디기탈리스라는 독성 물질과 말기 췌장암이 동시에 발견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타살과 자살 양쪽 가능성을 모두 검토했죠. 형사들은 먼저 각 가족의 알리바이와 동기를 조사했어요. 첫째 아들 민수는 사업이 어려웠어요.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상속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에요. 민수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둘째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거든요. 어머니한테 여러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독살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막내딸 민정은 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8천만 원의 도박빚과 함께 17세의 미혼모가 되었던 과거의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어머니가 민철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아셨다고요? 민정이 오열했어요. 30년간 숨겨왔는데.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첫째, 며느리 영희가 정말로 할머니 몰래 부동산 명의 이전을 시도했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부담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지식으로 어머니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영희가 자수했어요. 둘째, 간병인 마리아는 정말 필리핀에서 의사였어요. 가족이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독살이라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기가 있었어요. 그럼 진범은 누구일까요? 챕터 7 뒤바뀐 모든 것.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범인은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 본인이었어요. 경찰이 할머니 방을 더 자세히 수색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 개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약병이었어요. 디기탈리스 성분이 들어간 강심제였죠. 그 약병에는 할머니의 지문만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5년 전 할머니가 심장 치료를 받을 때 처방받았던 약이었어요. 두 번째는 봉투에 들어있던 의료진단서였어요. 할머니가 3개월 전인 9월에 비밀리에 받은 정밀검사 결과였죠. 진단명은 말기 췌장암 전이 상태. 예상 생존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이었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진실이 드러났어요. 2024년 9월 20일 오늘 비밀리에 받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다. 말기 췌장암이다.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한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고통스럽게 죽느니 내 방식대로 정리하겠다. 2024년 11월 30일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평생 체면만 중시했던 내가 후회된다.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다. 민철이와 민정이의 진실, 가족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할머니는 정말 모든 걸 계산하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요?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췌장암이셨다고.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오열했어요. 우리가 너무 할머니를 힘들게 해드린 걸까? 민정이 자책했어요. 챕터 8 할머니의 마지막 승부. 할머니의 선택적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 후인 2025년 1월 23일 변호사가 다시 가족들을 불렀어요. 약속대로 이제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2개의 유언장을 준비해뒀던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 두 번째가 진짜였던 거죠.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은 후 한 달 동안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본다. 영희는 처음엔 유산 분배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고백할 것이다. 민정이는 내가 죽은 후 도박의 위험성을 깨닫고 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민철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민철이는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민정이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나를 진심으로 돌봤다. 의사였다는 사실을 숨기고도 5년간 성실하게 간병해줬다. 진짜 유언장의 재산 분배 내용은 이랬어요.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환산한 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민철에게 35% 진짜 혈육이고 나를 가장 사랑했으므로 민정이에게 25%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며 민수, 민호, 영희에게 각각 10%씩 총 30%, 마리아에게 10%와 한국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교육비 지원. 민철아, 이제 알겠지? 넌 우리 가족의 진짜 핏줄이야. 민정이는 내 친어머니고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엄마.
민철이 민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도 3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마리아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의사 면허 취득 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영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민수와 민호도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형제애를 회복했고, 민정이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할머니의 마지막 게임은 이렇게 끝났어요. 선택적 죽음을 통해 가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30년간 숨겨왔던 가족의 진실까지 세상에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 모두가 변화할 수 있었고 숨겨진 진실도 밝혀져서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었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